안녕하십니까? 2025년 산지 전용어가 내 땅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전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법령 해석부터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반려사유까지 실패 없는 산지 개발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 법령 해석 사례집과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엄선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꿈에 그리던 집을 짓는 것, 많은 분들의 로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벌금은 물론이고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죠. 오늘 저는 수천만 원의 수업료를 아낄 수 있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탑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땅만 사고 허가권은 챙기지 않는 경우인데요.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산지 전용 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와 산지 전용 허가증은 별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의 팁을 드리자면 잔금 지급 시 반드시 전 소유자와 함께 산지 전용 허가 명의 변경 서류를 접수하여 법적인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2025년 농촌 체류형 쉼터를 산에 그냥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농지와 산지의 규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농지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산지는 반드시 산지 전용 허가가 필수입니다. 특히 임야의 쉼터를 조성하려면 농지보다 훨씬 까다로운 진입로와 경사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는 관광농원인데 나무를 심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는 경우입니다. 사업계획 부지 내에 조경을 하는 것도 명백한 개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조경수를 심는 행위라도 이것이 사업계획의 일부라면 산지 전용어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내 모든 조경계획을 전용 면적에 포함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조상님 묘지인데 왜 국가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묘지 설치는 명백한 형질 변경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산림훼손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이장 명령과 함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묘지 설치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산지 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실수는 공무원이 서류를 반려하는 결정적 사유 3가지입니다.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현장 기술 기준을 어기면 여지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사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 사유 첫 번째는 순환골재, 즉 폐콘크리트의 오남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를 심는 표토, 즉 지표면 1m 이내에는 순환골재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즉시 반려됩니다. 저의 팁은 도면의 지표면 1m 이내 사용 금지, 기초하부용으로만 사용함을 명확히 명기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려 사유는 비탈면 소단 미설치입니다. 비탈면에 5m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5m마다 1m 너비의 소단, 즉 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 6m짜리 비탈면에 소단이 없다면 반려될 수밖에 없으며 5m마다 소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필수 의무사항이므로 설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려 사유는 도로가 있다고 다 도로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녀온 길이라 하더라도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거나 사유지인 현황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길을 진입로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토지 주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나 다름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절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 인구 감소 지역의 빗장이 풀리는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존 25도였던 경사도 기준이 30도로 완화되고 인목 축적 기준 또한 150%에서 180%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절벽 수준의 땅이나 울창한 숲도 개발 가능성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이 바로 이 기회의 대상이 됩니다. 성공적인 산지 개발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매매 시 산지 전용어가 명의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십시오. 둘째, 쉼터나 묘지 설치 전에는 반드시 정식 전용어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성토시 순환골재는 기초 하부용으로만 표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옹벽 높이 5m 이상 구간에는 소단 설계를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입로 확보 시 현황도로 주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애매한 경사도 문제, 복잡한 진입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반려 없는 성공적인 산지 개발을 시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 산지 전용어가 핵심 가이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